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마켓에서의 다른 어떤 스트래티지스트들하고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경제 재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뭐 웬만한 글로벌 하우스든 굉장히 이제 불리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흥분하기보다는 저번 달부터 했던 얘기가 이제 항상 엑스큐션 리스크를 얘기를 했어요. 다 좋다 이거예요. 방향성 뭐. 근데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예상인 거지. 경제 재개가 얼마나 스무스하게 다시 실현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잘 실행될 수 있는지는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너무 이제 좋은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현재 지금 주가가 이 모든 것들을 선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건 결론인데, 주식 펀드 매니저 입장을 봤을 경우에, 섹터로 봤을 경우에 이제 하이 퀄리티 쪽으로 가는 거죠. 더분 퀄리티 커브에서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펀더멘털이 좀 좋은 종목들, 빅테크 이런 게 해당하겠죠. 오히려 소형주하고 경기 소비재,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 요게 대한 비중은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논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이제 경제 재개 실행 리스크, 엑스큐션 리스크를 보는 거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눌려왔던 소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펜트업 디맨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빨리 증가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이 클로즈아웃 했는데, 서플라이 체인에서 봤을 때 이런 업체들이 공급을 제때 늘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서플라이 체인 중에 어떤 특정한 소재나 그 부품 등에 집중돼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면 노동력이 이제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좀 숙련된 노동자들을 그때 지금 사실 하이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요 두 가지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 부족과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 저번 달부터 이제 좀 굉장히 강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좀 돌이켜보니까 한 달 정도 보니까 이런 자기들의 우려가 상당히 이제 타당했다라고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까 최우식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상치가 4,200인데 지금 뭐 4,125면 뭐 거의 뭐 올라가야 얼마나 올라가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당장은 상당히 유동성이 여전히 넘치고 있고, 주식시장에 계속 돈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다우존스라든지 그리고 S&P 그리고 뭐 나스닥 이런 것들도 최근에 며칠 동안 조정을 받긴 했지만 신고가가 계속 나왔고요. 4월달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인다 이거죠. 다른 하우스 뷰들을 봐도.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 관점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위험 요인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펀더멘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미 모멘텀으로 봤을 때 피크 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거시 정책이죠. 앞으로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유동성, 그리고 비용 증가 때문에 이제 코스트 쪽에 프레셔가 생기면서 기업 마진이 좀 작아진다거나, 에쿼티 서플라이 이건 제가 뭐 사실 번역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쓴 거고요. 뭐 아무래도 뭐 IPO 이런 거 계속 생기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신규 발행된 주식들이 좀 더 많아진다 이런 내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저금리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모건 스탠리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리스크 팩터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들은 없고, 계속 좋은 쪽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니 뭔가 자기들은 약간 기분이 좀 싸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이슈들 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 볼 때 이제까지는 굉장히 펜트업 디맨드라고 얘기했잖아요. 보복 소비, 리벤지 뭐 스펜딩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번역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거를 제가 그냥 제 식대로 번역을 했는데, 보복 소비 어떤 이런 쪽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페이백이라고 하더라고요. 페이백 온 디맨드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미래 소비를 현재 땡겨왔기 때문에 결국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비가, 미래 소비가.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침체가 상당히 이제 독특한 점은 어떠한 리세션보다도 회복 속도가 매우 가팔랐는데, 요 이유는 말씀드렸죠.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동시에 뭐 싱크로나이즈 돼가지고 합동 작전을 펼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 전염병 사태를 리세션 자체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후쿠시마 지진 같은 내추럴 뭐 디제스터다라고 이제 퉁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분류 방식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100% 동의를 하지 않지만 이해는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전염병 사태에 대한 이번에 시장의 반응 방식이 마치 무슨 천재지변, 전쟁이나 어떤 뭐 지진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랑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번 또 재밌는 거는 이번
리세션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끝나기도 전에 실업률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다 이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얘기하죠. 모건스탠리에서 이번 그 경기 회복 사이클은 굉장히 뜨겁고 대신에 짧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리밸런싱을 다이나믹하게 잘 하라는 얘기인데, 현재까지는 소매 판매 지표가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특이한 경우죠. 경기 침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전년 대비 소매 판매가 늘어났어요. 리세션이 있는데 오히려 그 전년 대비 소매 판매보다 증가한 사례인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게 증가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역대급으로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로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적 수준으로만 본다 그러면 마치 이 전염병 사태가 없었던 그 원래 그 성장 궤도가 있잖아요. 업트렌드. 그거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에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한번 오버슈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코비드 사태가 더 소비를 끌어올렸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성장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보복 소비가 과연 있기는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노멀라이즈 된다면, 아까 말한 그 회수 소비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좀 한국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페이백 인 디맨드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갚아야 된다는 거죠. 보복 소비커녕 오히려 미리 땡겨 그 진행한 소비를 나중에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택근무 순수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제 소매 판매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여기에 페이백 온 디맨드 현상이 더 강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원타임으로 그냥 미리 땡겨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게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뭐 세이빙이 많다고 하고 저축한 돈들이 있다고 하지만 좀 의심하는 거죠.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구매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과연 구매할 것으로 보는가. 저는 처음 봤어요. 이 페이백인 디맨드라는 말 처음 봤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요런 그 페이백인 디맨드 가능성이 이제 점점 이제 시장에서 인지를 하지 않을까. 너무 과소평가됐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이제 보복 소비라든지 펜트업 디맨드가 보이는 섹터는 아직까지도 회복 못한 여행, 레저 활동 등이 있는 거죠. 이 서비스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쪽의 비용은 증가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동안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하기가 쉽지 않고 숙련된 그런 인력들을 지금 뭐 굳이 일 안 해도 돈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공급망 관련간 이슈들은 뭐 이미 논의를 했고, 이제는 이제 더 크게 보는 건 이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거죠. 최근에 NFIB 중소기업 조사에 따르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그 고용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못 찾는 거죠. 뽑고 싶은데 구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뽑으려면 돈을 더 주는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코스트 쪽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마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게 이미 지금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서베이에. 그래서 이런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고, 결국에 이제 공급단과 그 소비단에서 둘 다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쩌면 연준이 얘기하는 것보다 뭐 잠깐 트랜지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시적인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하지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시장에서는 점점 그러면 공급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점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지속 가능한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 재개에 대해서 꿈꾸는 건 굉장히 쉽지만 이걸 실제로 엑스큐션 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그 할인 모형인데 디스카운팅 머신이라고 하죠. 근데 투자적인 관점을 봤을 때 도착지는 A라는 지점인데 여기서 한 10km, 20km 더 멀리 가버리는 때가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너무 급하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인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실적 예상치나 주가 혹은 이 둘 다에 더 반영되기 전까지는 한마디로 주식시장이 좀 조정받기 전까지는 관련된 위험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JP모건이랑 좀 다른 의견인데, 뭐 그렇다고 모건 스탠리가 뭐 중장기적으로 이게 뭐 대세 하락장이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JP모건보다는 조금 더 세게 단기적인 하락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논리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 이제 좀 염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수익을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부분 확정을 지으시고 현금 비중을 높이신 다음에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 뭐 블랙스톤도 사실은 얘기했잖아요. 좀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조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대처하기 쉽죠. 근데 뭐 그것도 너무 귀찮다. 결국 올라갈 건데 뭐 그렇게 타이밍 잡아가지고 이제까지 오히려 팔아가지고 확 올라가서 포모를 겪는 게 더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서, 특히 적립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죠.